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 루비다. 오늘은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선정 이유 궁금하시죠?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고 밝혔네요. 딸깍 소리를 내며 알루미늄 상자가 다시 열렸다. 간병인이 소독제를 넉넉하게 손바닥에 덜어 손가락 사이까지 소독하는 동작을 나는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정작 인선은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듯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았다. 답답해서 큰일이야. 침대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계속. 부드럽게 불평하는 듯한 미소가 인선의 입가에 어렸다. 걷는 것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팔에 힘을 주는 것도 안 된대. 2개의 바늘을 간병인이 차례로 소독했다. 바늘을 만지는 동안 옮겨왔을지 모를 균 때문인지 2 손을 한 차례씩 더 소독했다. 묶어놓은 신경줄이 자칫하면 다시 풀어져 버린대. 팔꿈치 위로 말려 올라가서 신경을 찾으려면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어깨까지 절개해야 돼. 그러다가 마취가 않게 큰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올 초에 있었대. 몇 년 전엔 폐혈증이 진행돼 사망한 사례도 있었어. 인선이 말을 멈췄다. 간병인이 인선의 상처에 서슴없이 바늘을 찔러 넣는 동작을 나는 똑똑히 다시 보았고 인선과 함께 숨을 멈춘 채 후회했다. 좀 전에 병원 로비에서 이미 깨닫지 않았던가. 제대로 들여다볼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걸. 간병인이 2번째 바늘을 인선의 중지에 찌르는 동안 나는 인선의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붕대를 쳐맨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인선이 조심스럽게 취했을 허리와 어깨와 왼손의 동작을 짐작했다. 지금 와줄 수 있어? 힘을 다해 자음과 모음을 잇고 띄어쓰기를 해서 그렇게 2번 물었을 거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였을까? 그녀에게 친구가 많지 않으며 결이 맞는 소수의 사람과만 연락하며 지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이 나일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가능한 수신인들을 떠올리며 부탁의 말을 적어갔던 지난 여름, 나는 인선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가 멀리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년 동안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임종을 지킨 그녀에게 다시 짐을 지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먼저 거리를 둔 쪽은 인선이었고 내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내가 더 노력할 여지가 정말 없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비행기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섬인데 그렇게 멀어지도록 두는 것 이상의 무엇을 상상할 수 없었나.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괜찮겠니? 라고 물어버린 것 같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려던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다. 방금 새로 생긴 통증을 참는 인선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통증을 견디느라고 잠시 의식을 놓은 것인지 그녀를 알았던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텅 빈 시선이 내 쪽으로 공허하게 던져져 있었다. 저렇게 끔찍한 통증을 계속 일으켜야만 신경의 실이 이어지는 건가?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21세기 의술에 저런 것 말고 방법이 없나? 시간을 다퉈 공항에서 가까운 곳을 찾다 너무 작은 병원에 온 것은 아닌가? 인선의 눈에 빛이 되돌아왔다. 좀 전에 어리석은 내 질문 괜찮겠니?를 못 들은 줄 알았는데 마치 대답할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는 듯 그녀가 속삭여 말했다. 계속해봐야지, 일단은. 그건 인선의 오래된 말버릇이었다. 함께 취재 여행을 다니던 시절
문제가 있는 인터뷰이를 만나거나 섭외된 장소에 말썽이 생겨 내가 허둥거리면 동갑내기 인선은 그렇게 선선히 말하곤 했다. 일단 나는 계속하고 있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든 절반 정도만 해결하든 마침내 실패하고 돌아오든 그녀는 장비들을 세팅하고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터뷰 영상을 녹화해야 할 경우에는 캠코더를 고정시켜 놓고 스틸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서 웃으며 말했다.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해. 그 웃음에 문득 전염되어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 밝아진 얼굴에 안심한 인선의 눈이 더 환해졌다. 일단 나는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말이 주문처럼 나를 안심시키곤 했다. 아무리 까다로운 인터뷰 상대를 만나도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도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녀의 침착한 얼굴을 보면 더 이상 당황할 필요도 허둥거릴 이유도 없다고 느껴졌다. 마지막 통화에서도 인선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은 것은 그 순간이었다. 꿈과 생시 사이에서 검은 나무들의 벌판을 다시 보았던 지난해 8월 새벽, 마침내 눈을 뜨고 나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왔다.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걸어갔다. 창문들을 열자 잠시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습기가 밀려 들어오며 금세 더 더워졌다. 매미들이 악을 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밤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과 아랫집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시 소리치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단 창문들을 닫고 소금 옷을 입은 듯 끈끈한 몸을 찬물로 씻어냈다. 달아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더위 속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은 채 7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때가 오전 중에 인선과 통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각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목공방에서 일하고 작업 중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경아야. 언제나처럼 선선히 인선은 나를 반겼다. 잘 지냈어? 담담하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끝에 나는 말했다. 검은 나무들을 심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처음부터 내가 꿈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만나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그렇구나. 내 말이 끝나자 인선은 대답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난 벌써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너 다녀가고 나서 바로. 지난해 가을 제주에서 그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인선이었다. 이제 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인선이 말했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나는 대답했다. 그동안 영상 작업은 조금도 안 한 거야? 여기 내려와서는? 하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는 거야? 라고 덧붙여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겨울부터 나무들을 모았어, 경아야.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간의 일을 들려주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처럼 인선은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99그루보다 더 넉넉하게 모아서 봄부터 건조시켰어. 지금은 여름이라 습기를 먹었는데 10월쯤 되면 다루기 꼭 좋게 말라있을 거야. 11월부터 부지런히 작업해서 땅이 얼기 전에 심으면 12월부터 3월까지 눈이 올 때마다 촬영할 수 있어.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서둘러 전화한 거였지만 나는 놀랐다. 지나간 4년 동안 그래왔듯 어떤 이유로든 정말 실현될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그 나무들로 다른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선이 웃었다. 아니, 이걸로 다른 작업은 못해.
미묘하게 다른 웃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인선의 습관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물론 우습거나 즐거워서 다정하고 장난스러운 마음으로도 웃지만 무언가를 거절하기 직전에도 상대와 다른 의견을 말해야 하지만 다투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그녀는 웃는다. 미안해 인선아. 나는 다시 사과했다.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진심이야. 깨끗이 웃음이 가신 목소리로 인선이 물었다.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야. 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 휴대폰 저편에서 그녀가 침묵하는 몇 초가 실제보다 길게 느껴졌다. 침묵을 깨며 인선이 말했다. 어쨌든 난 계속하고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아니야 인선아 라고 나는 만류했지만 그녀는 마치 사과의 말에 너그럽게 답하는 사람처럼 괜찮아 라고 말했다. 거꾸로 나를 달래듯 인내심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난 괜찮아 경아야. 걱정할 거 없어. 딸깍 진저리 나는 소리를 내며 간병인의 알루미늄 상자가 다시 열렸다. 그 사이 3분이 또 흐른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간병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친구분 정신력이 정말 강하세요. 정말 잘 참고 계신 거예요.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인선이 간병인을 향해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다. 피에 젖은 붕대가 너무 꾸덕꾸덕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드레싱을 하고 붕대를 새로 감았을까? 제대로 갈아주고 있는 건가? 저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그러세요. 진짜로 훌륭하게 참고 계신다고. 2개의 환부에 차례로 바늘이 꽂혔다 빠져나가는 동안 인선은 입을 다문 채 창을 보고 있었다. 물기가 많고 입자가 작은 눈송이들이 가느다란 선들을 수직으로 그으며 낙하하고 있었다. 이상하지, 눈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인선이 말했다.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처음부터 내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던 듯 마치 창밖 어딘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그녀가 이어 속삭였다. 트럭 짐칸에서 의식이 들었는데 잘린 손가락에서부터 무서운 아픔이 뻗어나오고 있었어. 그런 아픔은 그전까지 상상도 못했고 지금 말로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누가 나를 어디로 싣고 가는지 알 수 없었어. 옆눈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지금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나 짐작했을 뿐이야. 택배 박스들, 굵은 고무끈들, 때 묻은 담요들, 바퀴가 녹슨 수레바퀴 사이에서 나는 반쯤 죽은 곤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 까무러칠 것 같이 아팠는데, 정말 차라리 까무러치고 싶었는데 왜 그때 내 책 생각이 났는지 몰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 아니 그때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아니 그곳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 2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이야.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말이야. 그때 알았다. 인선이 줄곧 나를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약속했던 프로젝트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전 내가 꿈속의 검은 나무들을, 그 꿈의 근원이었던 그 책을. 다음 순간 더 무서운 짐작이 떠올라 나는 숨을 멈췄다. 이미 나무들을 구해놓았다고 인선은 지난 여름 말했다.
넉넉하게 100그루도 넘는 통나무들을 건조시키고 있다고. 가을부터 그것들을 켜고 자르고 깎아 등을 웅크린 사람들처럼 기울고 휘어진 등신대의 형상들을 만들 거라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도망칠 데가 없다고 느끼며 더듬더듬 나는 물었다. 내가 그만하자고 했던 일 말이야.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 말자고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왜 혼자 고집을 부렸어?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처음부터 그 제안을 너한테 하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뜻도 모르는 주제에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었다. 그런 일에 너를 끌어들여선 안 되는 거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경아야. 완곡한 긍정이 분명히 보이는 그 대답에 이어 내가 내놓을 어떤 사과와 자책과 후회의 말도 거부하겠다는 듯 빠르게 인선이 다음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귓속말처럼 속삭이지 않는 갑자기 모든 통증을 이겨낸 듯 또렷해진 목소리였다. 오늘 너한테 와달라고 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부탁할 게 있어서야. 돌연한 생기를 머금고 번쩍이는 그녀의 두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는 작가의 말이 인성과 경아의 대화 속에 창밖에서 소복히 나리는 눈처럼 제 마음에도 쌓이네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